안녕하세요. 전국이 보인다 유지은입니다. 최근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의무격리 해제를 검토하면서 아프면 쉬는 제도와 문화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우리 사회처럼 학교건 직장이건 아파도 나가야 한다는 불굴의 민족도 없는 것 같죠. 자영업자나 비정규직은 당장 소득이 걱정되고요. 직장에서는 연차를 쓰고 눈치도 봐야 합니다. 이 아프면 쉰다는 것, 생각해보면 너무 당연한 일이잖아요. 정부의 고민만큼 아프면 누구나 걱정 없이 쉴 수 있는 법 제도가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우연히 골목을 걷다가 발견한 이름 없는 카페에 앉아서 차 한 잔과 함께 망중한을 즐겨본 분 있으신가요? 원주 시청길에는 오가는 누구에게 환대를 하며 희망을 심어주는 카페가 있습니다. 같이 둘러보시죠. 오늘 날씨도 너무너무 좋고요. 피디님, 우리 오늘은 어디로 가나요? 자, 오늘은요, 희망을 만들어 올 거예요. 네? 뭘 만나러 간다고요? 희망이요? 희망아 어디 있니? 무슨 희망을 만나러 가요? 희망이 어디 있지? 여기서 네. 가장 희망적인 곳을 찾아보세요. 가장 희망적인 거? 나무? 어디 있지? 혹시 저거요? 학성동 골목 한켠을 푸른 빛으로 밝혀주는 그곳으로 가봅니다. 학성동 골목 어귀, 푸른 빛에 든 채 간판 하나 없이 자리 잡은 카페가 있습니다. 일단 색감이 너무 예쁜데요? 조심스레 들어선 카페엔 곳곳을 채운 아기자기한 소품과 맛있는 커피가 가득. 지금 여기 카페인 것 같은데 뭔가 이렇게 수업을 하시나 봐요. 네, 오늘 에세이 교실 하는 날입니다. 잘 오셨어요. 같이 하시면 됩니다. 에세이 교실? 아니 오자마자 저도 수업을 듣는 건가요? 일단 앉아보세요. 다행히 한 분이 안 오신다고 해서 네? 카페에서 에세이 교실을요? 그러고 보니 책이 참 많네요. 날마다 시 한 편을 쓰고 싶다. 날마다 그다지 어렵지는 않을 것이다. 브라우닝은 그것을 해냈다. 비록 숱 많은 눈썹을 하고서 눈을 맞추고 운율을 고민하긴 했어도 그렇다. 하루에 시 한 편. 문득 떠오르는 생각. 일어나는 일. 무엇인가 주의를 끄는 일. 아침에 눈을 뜬다. 이윽고 날이 밝는다. 마음은 좋은 구상으로 가득하다. 그리고 피리새 한 마리 내 꽃봉오리를 훔쳐 체리나무에서 날아가는 게 보인다. 원격계를 수업부터 받았어요. 일단 이 공간이 어떤 곳인지 궁금해지는데 공간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제가 밤에 트리 나무에 불을 켜놓고 가거든요. 이 골목이 어둡기 때문에. 그러면 저 골목 끝에서 이쪽으로 걸어오시는 분이 여기를 와 저기 오아시스가 있다 이렇게 느끼신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하고 싶어하는 카페입니다. 푸른빛 희망을 꿈꾸는 이곳은 양선희 시인의 꿈과 희망을 담은 북카페인데요. 무료 에세이 교실, 무료 도서대여, 작은 음악회까지 날마다 아기자기한 예쁜 행사들이 한가득. 그녀의 꿈을 차곡차곡 담은 공간이죠. 그래서 저희 PD님이 저보고 오늘 희망을 찾으러 간다고 했거든요. 네, 여기 희망의 색깔이 파란색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런데 지금 이 카페에 책도 굉장히 많거든요. 저기 도서 제출장에 책 제목하고 연락처만 쓰면은 원하는 책을 다 빌려갈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안 가지고 오면 어떡해요? 이렇게 말씀도 하시는데 안 가지고 오면 뭐 그분이 그걸 좋아해서 안 가지고 오시는 거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분이 그 책으로 인해서 뭔가 성장을 하면 더 좋은 거죠. 아니 그래도 이 말씀 들으신 분들은 책 반납 잘 해주셔야 됩니다. 모두를 위해 그래 주실 거죠? 나의 여행은 의뢰 가족과 함께 하는 것으로 여겼다. 가족은 무조건 함께라는 고집스러운 틀을 고수하며 나를 억지로 구겨 넣었다는 것을 그때까지 인식하지 못했으니까. 카페에선 에세이 수업이 주 1회 진행되는데요. 양선희 시인에게 에세이 수업을 받는 현주 씨는 이 카페에서 글에 대한 희망을 키워나가고 있답니다.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아니더라도
남편 그대로, 아이들 그대로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겼다. 처음 이곳을 찾게 된 건 아주 우연한 기회였다고 하는데요. 아 근데 원래 글 쓰시는 분 아니세요? 아니에요, 직장인이에요. 근데 원래 이렇게 글 쓰는 거에 좀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네, 관심은 있었습니다. 네, 제가 좀 잘 못 써서. 아니요, 잘했어요. 잘. 네, 엄청 감동. 그러면 이렇게 에세이 수업 들으면서 글 쓰시면 좀 어떠세요? 일단 평범했던 글이 선생님한테 첨삭을 받으면 입체적으로 바뀌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땅에서 뭔가 나무가 생기고 뭐 이런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땅에서 뭔가 나무가 자라는 느낌. 네, 그래서 글이 자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감사하고요. 선생님께서 이렇게 또 무료로 해주시니까 네, 또 이런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서 그냥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한꺼풀 벗겨내 그렇게 스스로를 살필 때 진정한 글이 나온다고 믿는 그녀. 스스로에 대한 희망을 품고 이 푸른 카페에 찾아오기 시작한 셈이죠. 어라? 카페 구석을 빼곡히 채운 책장 하나가 눈에 들어옵니다. 앙증맞은 꼬마 친구가 당당히 책장 앞을 차지하고 앉았는데요. 우리 친구, 이 카페의 책장 주인인가요? 꼬마 친구 서우는 매일 카페에 출근 도장을 찍고 있답니다. 아니 이 카페에 꼬마 친구도 놀러 왔어요.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는 몇 살일까요? 몇 살이에요? 몇 살이에요? 왠지 부끄러워 보이는 서우. 애타는 밀당의 고수입니다. 여기 자주 와요? 혹시 서우가 여기 사장님이야? 여기다 대고 말해주는 거야. 혹시 서우 맞아요? 왜 여기 서우 책장이 있어요? 과연 이번에는? 책 좋아하는 사진. 책을 좋아한다고 수줍게 이야기하는 서우. 양선희 시인이 카페 구석 한켠에 괜히 책장을 만들어준 게 아니겠죠? 서우가 이 가게를 너무 좋아해서 집에서 때를 쓸 때도 엄마가 초록 가게 가자 하면 금방 때를 안 쓴대요. 그러니까 여기를 서우가 초록 가게라고 이름을 지어줬어요. 너무 아름답잖아요? 유일한 어린이 단골 손님 서우의 꿈이 이렇게 한 뼘 또 자라납니다. 오후가 되자 초록 가게는 또 다른 변신을 합니다. 오전과 달리 작은 카페가 사람들의 발걸음으로 북적이기 시작하는데요. 카페 안 곳곳은 어느새 다양한 그림과 옷, 직접 지은 농산물과 각종 물건들로 가득 찹니다. 도대체 무슨 행사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선희 씨 카페에 모인 걸까요? 이곳에서 열리는 플리마켓은 또 어떤 느낌이세요? 저도 사실 외부 행사 프리마켓 많이 달려봤는데 사실 여기 처음이거든요. 편안하고 또 판매되지 않아도 여기 이 자체를 즐길 수 있다는 저한테는 그런 느낌이에요. 저희가 또 이렇게 판매해서 수익금 전달하시면 어떤 일에 쓰시는 건 비밀이 있거든요, 저희가. 한 달에 한 번 열리는 플리마켓. 그 비밀은 어디에 있을까요? 플리마켓에 나오시면 어떠세요, 어머니는? 큰 장터보다 이렇게 소소한 데 와서 이게 사람들과 하고 대화도 나누고 제가 이렇게 농사진 거를 사람들이 알아주니까 또 좋은 것 같기도 하고 그 작은 돈을 해서 이렇게 판다는 것도 조금 보람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 판매하신 수익금은 또 어떻게 쓰시는 거예요? 어떤 일에 쓰시는 건 비밀이 있거든요, 저희가. 그거는 서로가 하시는 분들끼리 비밀이에요. 우리 작가님한테 여쭤봐야 돼. 무슨 좋은 일을 벌리고 계시길래 이렇게 얘기를 안 해주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 꿈과 희망을 선물하는 이곳. 과연 수익금은 어디에 쓰이는 걸까요? 이 플리마켓의 수익금이 좋은 일에 쓰인다. 근데 그 좋은 일이 뭔지는 아무도 얘기를 안 해주셨어요. 비밀이죠? 네, 비밀이라고 하시는데 그 비밀 이제는 밝혀주셔야죠. 네, 그 비밀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어디 보자. 네팔이라고 써 있는 거 맞죠? 제가 그 히말라야 트레킹을 할 때 그 네팔의 오지에 있는 학교를 하나 발견했어요. 전교생이 25명인데 히말라야 여행 중 전교생 25명이 전부인 네팔의 한 학교를 알게 된 선희 씨. 밥 먹을 데가 없으니까 선생님들이 점심시간이 되면 집에 가서 밥을 해가지고 와서 학생들한테 밥을 먹이더라고요. 그래서 열악한 학교 형편에 아이들을 위해 기부를 결심한 건데요. 플리마켓을 열어 매번 기부금의 10%를 기부하고 있답니다. 학교 옆에서
급식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해주고 싶어서 이 일을 시작했습니다. 따뜻한 밥 한 끼, 착한 기부의 비밀은 바로 여기 있었습니다. 이 골목 한기퉁에 있는 이 파란 카페의 푸른 빛이요. 오늘은 더 밝게 빛나는 것처럼 보여요. 감사합니다. 네, 정말 작고 아담한 카페지만 오늘 하루의 일과를 쭉 살펴보니까요. 이 카페가 정말 큰 희망을 품고 있는 그런 카페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런 꿈꾸는 일들이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녀의 소박하지만 행복한 꿈, 그리 멀리 있는 게 아닌데요. 이 카페 안에서 함께 해주는 이들이 있는 한 그녀의 희망은 오늘도 내일도 푸른 빛으로 빛날 겁니다. 네, 이 북카페는요, 원주에 사는 시인의 손으로 탄생을 했는데요. 누군가를 안아주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아무나 카페에 들어와 책도 보고 글도 쓰고 히말라야 학생들을 돕는 길모퉁이 파란 카페에서 희망이 피어나고 있었네요. 6월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한 여행 가는 달입니다. 무더위가 찾아오기 직전 간간히 부는 시원한 바람에 파란 하늘까지 맞아주니 지금은 그야말로 여행의 적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온 가족이 함께하는 착한 여행, 상주로 떠나봅니다. 잠들었던 본능이 깨어난다 깨어나. 한마디로 오가충망. 옳지 옳지. 어이구 너희들도 많이 답답했지? 맛있게 많이 먹어. 옳지 옳지. 오 그래. 냠냠냠냠. 우! 시원함이 달라요 달라. 코로나 때문에 나가지도 못하다가 이렇게 말 타고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참 좋네요. 2년 동안 죽는 줄 알았어요. 마스크 안 끼니까 진짜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노마스크 여행의 열망이 전국을 강타한 이때 아직도 이 계절을 누리지 못한 사람들에게 초특가 대박 찬스가 찾아왔다. 주머니 사정까지 생각한 착한 여행이 떴습니다. 이름하여 경북 이누리 여행. 상주에서 제대로 누릴 준비 되셨나요? 가장 먼저 달려볼 곳은 상주 국제 승마장. 여러분 상주하면 말의 고장 아니겠습니까?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은 없어도 말 타고 달리는 기분 느낄 수 있다고 하니까요. 여러분 그 짜릿한 느낌 느끼러 말 타러 가시죠. 여러분 오빤 상주 스타일 띠리디리 오빤 상주 스타일 띠리디리디리. 갈퀴를 휘날리며 바람을 가르는 저 멋진 자태 보이시죠? 시원하게 내달리는 모습만 봐도 막혔던 가슴이 뻥 뚫린다 뚫려. 여러분 말의 고장 상주에 왔는데 말 타봐야죠. 제가 탈 말입니다. 정말 늠름하게 잘생겼는데요. 자, 이 말은 위너케이란 말이고요. 10살 정도 되었고 경주마 뛰었던 말인데 아주 좋은 말입니다. 그렇군요. 아주 멋진 위너케이 형이야. 뽀글이 형, 기정이 형 잘 좀 부탁해. 망설임이라곤 일도 없이 올라탄 뽀글이. 그런데 어째 손끝에서 겁쟁이 발부가 전해지는 건 기분 탓? 누가 봐도 긴장한 뽀글이 최기정의 승마 체험. 이대로 괜찮을까 싶었는데 베테랑답게 속도를 맞춰주는 위너 K. 너 좀 매너 있다. 이야. 여러분 저 모습 보셨죠? 말 위에서 이 늠름한 모습. 야, 이 말을 타니까 뭔가 말에 힘이 느껴지고요. 말 위에 올라가니까 제 자신감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여행의 즐거움은 함께할 때 배가 되는 법. 일상 회복과 함께 단체 체험객들도 승마장을 찾았습니다. 일단 요 실내에서는 말이 놀랄 수 있으니까 조용히 작게 하겠습니다. 아니 너무 잘 타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아니 직접 말 위에서 타보신 소감은요? 처음 타봐서 그런지 처음에는 무서웠는데 한 바퀴 돌고 나니까 탈만하네요. 재밌어요. 지금 실내에서는 이제 아직 마스크를 착용하지만 실외에서는 마스크 없이 이렇게 멋지게 이렇게 자연을 누릴 수 있잖아요. 상주에 오셔서 또 이렇게 여행을 하시는데 느낌은 어떠세요? 그동안 실내에서 코로나 때문에 나가지도 못하다가 이렇게 말 타고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참 좋네요. 열심히 체험한 자 계속해서 누려라. 이번엔 말 먹이 주기로 넘어가자고요.
좋아하니 당근 너 사랑하니 당근 I love you love me 당근 당근 당근. 여러분 말들이요 당근을 정말 좋아한다는데 사실일까요? 그럼 확인 들어갑니다. 당근 여기 당근 어이구 두 개를 한 번에 냠냠냠 맛있어? 말들이 당근을 좋아한다는 건 기정사실? 동물들과 교감할 수 있는 이런 순간이 여행이 주는 힐링 포인트 아니겠어요? 오랜만에 사람들로 북적이니 말들도 신난 모양. 이대로 쭉 경북 상주를 누리게 해주세요. 국제 승마장에서 워밍업 한 뒤 이어서 찾은 곳. 묵혀뒀던 스트레스를 한 방에 날릴 것이 왔다. 우와!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이거 저 버스 타러 왔어요. 일명 수상버스, 바로 포툰 보트라고 하는데요. 이거 타고 낙동강 한 바퀴 그냥 쫙 돌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배 타고 낙동강 동네 한 바퀴. 안녕하세요. 낙동강 줄기가 시작되는 경북 상주. 물살을 가르며 거침없이 달려 달려. 이 청명한 느낌, 이 해방감, 얼마만이야 그래? 시원함이 달라요. 수상버스가 닿은 곳은 수상 레저센터. 물놀이는 여름이라고요? 무슨 소리?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봄에 이곳을 찾는다는데. 오, 안녕하세요. 아니 저희 뒤로 벌써 재미난 물놀이 기구 막 이렇게 많이 있는데 이곳에 오면 다양한 수상 레저를 즐길 수 있다고요. 네, 이곳에서는 수상 오토바이, 수상 자전거, 카약, 카누 등 다양한 수상 레저를 즐기실 수 있고요. 그중에 카약, 카누, 수상 자전거는 무료로 즐기실 수 있습니다. 예? 무료요? 무료라고 말씀하신다면 누려주는 것이 인지상정. 와, 물 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와, 재밌어. 물속으로 고고. 물만한 고기 아니 뽀글이. 드디어 도착입니다. 재밌었어요? 와, 이게 두말하면 자소리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아니 그런데 야 이게 물살을 가르는 이 재미가 정말 짜릿짜릿한데 뭔가 좀 더 스펙타클한 뭐 그런 거 좀 없을까요? 그렇다면 물 위를 나르는 플라이보드 어떠세요? 플라이보드? 플라이보드 타기 전 지상교육은 필수. 어제 잔뜩 신나 보이더니 큰 숙제를 하는 것처럼 진지해진 뽀글 최기정. 과연 그의 운명은? 기대도 되면서 긴장도 됩니다. 아, 물 위를 나른다. 아, 이거 어떤 느낌일까요? 오호라, 드디어 하늘 위로 날아오르는 건가요? 플라이보드 첫 도전에 가볍게 성공은 무슨? 어딘지 무거워 보이는 몸뚱이. 뜬다 싶다가도 실패 연발. 오늘 안에 진정한 자유를 만끽할 수 있는 건지 의심되던 그 순간 뜨나요? 오호호. 뜨나요? 드디어 성공! 물 위를 나르는 플라이보드 너무 스릴있고 재밌어요. 비록 저는 겨우 요 정도 떴지만 제 마음은 10m, 20m 하늘을 날았습니다. 진정한 플라이보드의 묘기는요 이분이 보여주실 거예요. 부탁해요. 잠시 감상 모드 들어갑니다. 이것이 월드 챔피언의 클래스! 6월엔 박진민 선수의 플라이보드 정식 공연도 만날 수 있다는 사실 참고하세요. 우와! 낙동강의 즐거움은 쭉 이어집니다. 물속에 사는 생태 자원을 한 자리에서 만나는 곳, 국립 낙동강 생물자원관을 찾았는데요. 저절로 멍하게 되는 물멍의 매력. 우와.
여러분, 조금 전에는요, 제가 낙동강의 물 위를 즐겼다면 이곳에는요, 마치 물속에 들어와 있는 듯한 그런 기분이 듭니다. 물속이 훤히 보여요. 이래봬도 전시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생물 자원종만 해도 2,400여 종, 모두 5,900여 점의 전시물을 만날 수 있으니까요. 낙동강을 몸소 체험한 뒤엔 눈으로 한 번 더 즐기는 것도 좋겠죠. 여기서 잠깐, 여러분 혹시 그거 아셨습니까? 지금까지 본 여행 코스들은 모두 이누리 관광 패키지에 포함된다는 사실. 승마장부터 무료 수송 레저, 낙동강 생물자원관을 비롯해 상주 박물관과 자전거 박물관까지 이 모든 것을 즐기는 비용이 10,000원, 아니 5,000원도 안 된다는 사실. 그러니 착한 여행이라 불릴 수밖에요. 수상버스 역시 탑승료 10,000원이면 경천선과 회상나루 관광지 전 구간을 이용할 수 있다는 솔깃한 사실도 추가요. 여기. 우와, 한 곳에 다 모여 있네요. 여러분, 이렇게 즐거운 여행도 10,000원의 행복이 가능하다는 건 기정사실. 무료로 진행되고 있는 야외 전시도 놓치기 아까운 볼거리. 외톨이를 상징했던 낙동강 오리알이 가족을 꾸리고 행복해졌다는 내용의 오리알 전시부터 경천섬의 탐험가 제루와 오리알선 지킴이 꽃중기, 핵인싸 달수하며 소원 들어주는 금개구리까지 경천섬 마스코트 총 출동! 우와, 크다. 여러분, 이 대형 조형물들, 이 보는 재미도 있지만요, 이 조형물들이 모두 낙동강에 얽힌 이야기를 모티브로 만들어진 조형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더 큰 의미가 있는 거겠죠? 늦기 전에 꼭 보러 오세요. 대형 조형물은 야간 전시도 진행 중. 경천섬 풍경과 함께 밤의 낭만도 놓치지 마세요. 말의 고장 경북 상주, 낙동강 줄기의 시작 경북 상주. 알차다 못해 꽉 찬 노마스크 여행을 즐기고 싶다면 경북 이누리 여행을 상주에서 누려요. 노마스크 여행, 경북 상주에서 누릴 수 있다는 건 기정사실. 국제 승마장에서 승마 체험을 하고요. 시원한 낙동강에서 수상 스포츠까지 즐기는 다양한 체험. 경상북도와 상주시가 내놓은 경북 이누리 관광 상품을 이용해서 아주 저렴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월 14일은 세계 헌혈자의 날이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 때문에 참여율이 주춤해서 혈액 보유량이 한참 부족했었는데요. 어렵지 않은 방법으로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 헌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방법을 모르겠다고요? 아프지 않을까 걱정된다고요? 이제부터 그 고민을 싹 해결해 드립니다. 길을 가다 보면 한 번쯤 이곳을 본 적이 있습니다. 바로 헌혈의 집인데요. 누구나 쉽게 들릴 수 있도록 접근성이 좋은 곳에 자리하고 있죠. 충북에서는 총 5개의 헌혈의 집을 운영하고 있고요. 청주랑 충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저희 헌혈의 집을 방문하시면 첫 번째 전자문진 하시고 거기에 해당 사항이 있을 경우에 헌혈 진행하기가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 집에서 전자문진을 해주시고 혹시 해당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헌혈의 집으로 문의 주시면 돼요. 그리고 또 헌혈의 집 방문하셔서 간단하게 혈압이나 철분 수치 검사라든지 이런 걸 확인하는데 그런 수치들이 헌혈하기에 적합하면 헌혈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방문하기 전에는 꼭 식사하셔야 되고 잠도 잘 주무셔야지만 헌혈이 가능하세요. 코로나19로 헌혈이 줄면서 혈액 보유량이 기준치를 밑돌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졌었죠. 최근엔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헌혈의 집을 찾는 사람들이 하나둘 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부족한 실정인데요. 헌혈은 어떻게 나눠질까요? 크게는 전혈과 성분 헌혈로 나눠지는데요. 전혈은 말 그대로 빨간색 피를 뽑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수혈용 혈액으로 대부분 쓰입니다. 성분 헌혈은 혈장이랑 혈소판 헌혈 크게 2개로 나눠지는데 말 그대로 한 성분을 체혈한다고 해서 성분 헌혈이라고 합니다. 코로나19 장기화는 전 세계적으로 혈액 제고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특히 고령 사회인 우리나라의 혈액 재고율에는 악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안정화되는 추세라고 하지만 병원에서 필요로 하는 혈액을 충분히 공급하는 데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죠. 20살 때부터 주기적으로 하고 있고 지금은 한 2주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헌혈을 이렇게 자주 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요즘에 그 혈소판 헌혈을 하면은 그 백혈병 환자들한테 그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해서 2주에 한 번씩 지금 혈소판 헌혈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봉사할 때도 잘 없고 해서 헌혈을 좀 찾는 것 같아요. 대부분 이제 헌혈자님들은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을 경우 헌혈 참여하기가 어렵다고 알고 계시는데요. 그렇지 않고 약을 드시면서 조절이 잘 되고 있으면 헌혈 참여 가능하시니까 언제든지 방문하셔가지고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시대 때문에 혹시나 헌혈의 집 방문하셔서 코로나가 걸릴까 봐 두려워서 못 오시는 분들은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돼요. 저희가 소독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감염 예방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니까 안전하게 헌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니까 헌혈자님도 마음 편하게 두시고 오셔서 헌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의 따뜻한 나눔 덕분에 사랑이 이만큼이나 쌓아졌습니다.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안전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이렇게 모인 혈액을 보관하는 곳이 있죠. 충북 청주에 위치한 대한적십자사 충북혈액원에서 관리하게 되는데요.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분류해 보관하고 있습니다. 혈액의 적정 보유량은 얼마나 될까요? 저희가 안정적으로 이제 가져가야 하는 보유수가 5일분 이상인데 코로나가 한참 심할 때는 이제 2일분에서 3일분 그 사이에밖에 유지가 안 됐었어요. 혈액을 보관하는 곳 상황은 어떨까요? 가득 차 있어야 할 냉장 냉동실이 썰렁하게 느껴집니다. 출고용 혈액 자리가 아직도 횡한 채로 있는데요. 연초에 비해서 재고 상태는 많이 올라온 상태예요. 보유수가 많이 올라온 상태고 최근에 이제 단체 헌혈을 군부대로 들어감으로써 재고 보유수가 조금 올랐어요. 5.3일분으로 계속 이제 수술이나 이제 이런 것들을 미뤄왔던 환자들이 수혈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재고가 언제까지 유지될지는 모르는 상황입니다. 헌혈은 가치 있고 사회적으로 대접받아야 할 값진 일이란 걸 알고 있지만 막상 실천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혈액 수급이 점차 숨통이 트이고는 있지만 코로나19 이전 실적을 회복하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늘 긴급하고 위급한 상황이 이어지는 병원에서 혈액의 재고 부족은 어떤 상황을 일으킬 수 있을까요? 코로나 때문에 아예 재고 자체를 두는 게 어려워져서 거의 수혈을 예약제로 운영하다시피 하게 됐고요. 더 응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 환자에게 주기 위해서 미리 준비된 걸 다른 과나 과장님께 양해를 구하고 그 응급 상황인 사람에게 더 먼저 수혈을 하는 일이 자주 발생했습니다. 각종 수술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수혈에 필요한 혈액이 사전에 확보돼야 하는데 현재는 그 공급량이 수요량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특히 일정 수준의 그 수혈량 확보가 필요한 흉부외과 등과 같은 곳에서 그 수술 일정이 지연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데 큰 역할을 하는 헌혈은 한 사람만의 몫이 아닙니다. 저희가 헌혈을 할 때 30분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근데 30분이라는 시간은 누군가에는 인생을 좌우할 소중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헌혈로 인해서 소중한 생명을 살린다는 그런 마음으로 헌혈에 동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혈액 부족으로 병상에 누워있는 환자들이 그런 불안감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 모두 헌혈에 동참하여 주시면 저희가 원활하게 혈액을 공급하여 환자들의 생명을 구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헌혈의 집 성안길 센터에 반가운 분이 찾아왔는데요. 보은에게 헌혈을 위해 직접 청주까지 나온 이병규 씨입니다. 이분들
이분들은 이제 다해 헌혈자분들이라고 그러거든요. 100회 이렇게 넘어가시는 분들은 이분들은 특히 뭐 400회까지 지나갔으니까 워낙 많이 해주셔서 가족 같죠 뭐. 직장 생활을 하던 1995년 동료들과 함께 처음으로 헌혈을 시작한 뒤 27년간 꾸준히 헌혈에 참여하고 있는 이병규 씨. 그전에는 이제 헌혈차에서 이제 간호원들이 헌혈을 하라고 끌고 그러면은 그거 헌혈하는 걸 무서운 것 같아서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헌혈 회사에 이제 와가지고 단체 헌혈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492번째입니다. 피 한 방울이 꺼져가는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것, 그 헌혈의 소중함을 느끼고 하게 됐습니다. 부족한 혈액은 오롯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구성원들의 헌혈로 충당될 수밖에 없는 게 지금의 현실인데요. 사회 공동체에서 함께 숨쉬고 살아가는 건강 약자들을 돌볼 수 있는 가장 숭고한 실천 행동, 헌혈. 예고 없이 찾아오는 위급한 순간, 누구나 맞닥뜨릴 수 있는 상황에 필요한 건 사랑 나눔, 헌혈입니다. 함께 나눌 준비 되셨나요? 네, 주변의 가족이나 친지가 긴급한 수술로 헌혈증을 구하는 일들을 볼 때 나의 작은 실천이 이렇게 중요했구나 느껴지는데요. 생명을 살리는 헌혈, 안전하게 할 수 있고요. 또 혈액은 철저하게 관리되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평소에는 약국에서 시민들의 건강을 챙겨주고 남은 시간은 자신의 공간에서 첼로 연구에 푹 빠진 독특한 시민이 있습니다. 그는 약사일까요? 악사일까요? 그 재밌고 가치 있는 일상으로 들어가 봅니다. 저는 향토 첼로 학자 정도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어느 나라 악기다. 몇 년도쯤에 만들어졌을 것이다. 이거는 이미테이션 악기다. 라는 것을 공부해서 일반인들이 악기를 살 때 속지 않고 살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제 계속 공부를 해오고 있고 평생 좋은 악기 하나 갖는 게 제 꿈이니까 그거 따라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고. 첼로와 사랑에 빠진 김정환 씨의 본업은 약사. 건강한 에너지를 뿜어내며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살아가는 그의 인생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안녕하세요. 여수에서 자그마한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김정환 씨는 약사로 일해온 지 22년째 접어드는 중견 약사인데요. 특유의 세심한 성격 덕분에 업무에 빈틈이 없고 환자들에게 약의 효능이나 복용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는 친절한 약사님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사원님, 자 손에 도장 찍을까? 자 이리 와. 손 이렇게. 참 잘했어요. 저는 원래 안 맞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주위 사람들은 제일 잘 맞는 직업이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왜냐면 환자들이 오기 전에는 이렇게 쉬는 시간이 또 많이 있고 그 시간에 또 뭐 인터넷도 할 수 있고 공부도 할 수 있고. 잠시 약국 문을 닫는 점심시간, 그의 발걸음이 향하는 곳은 약국 뒤편의 작업실입니다. 고등학교 시절 첼로에 호기심을 느낀 후부터 그와 첼로는 끈끈한 운명 공동체가 됐습니다. 선생님을 구하기 힘들어 독학으로 첼로를 배웠고 약사가 된 후로도 꾸준히 첼로를 연주했죠. 악기에 대한 지극한 관심은 제작자와 제작 방식을 연구하는 단계로 이어졌고 깊이 있게 공부하려고 이탈리아어도 배웠습니다. 악기를 감별하는 전문가가 된 후로 그는 악기 감별을 더 잘하고 싶은 마음에 악기 제작의 영역까지 도전하고 있답니다. 2004년도에 이탈리아 크레모나에 가가지고요. 스트라디바리 무덤에 갔는데 장미 한 다발을 탁 놓고 돌아서면서 내가 악기를 만들어서 다시 이 크레모나에 와서 스트라디바리 앞에 내 악기를 보여주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뒤로부터 한 9년 정도 걸려서 준비를 한 것 같아요. 2013년도부터 제작하기 시작했나요? 근데 요즘은 악기 감정하는 쪽으로 더 공부를 많이 하고 있고요. 활도 조금 같이 공부하고 있는. 악기 감정은 굉장히 생소하실 거예요. 이건 소믈리에처럼 와인을 탁 마셔보고 이것은 보르도산 1973년 이렇게 알아맞히는 거와 똑같아요. 악기는 진짜 악기, 카피 악기, 가짜 악기 이렇게 있는데 어떤 스트라디바리를 오마주해서 만든 것은 아주 좋은 일인데 이것을 스트라디바리처럼 똑같이 만들어서 비싸게 팔려고 하는 가짜 악기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별하는 것. 이번 그 타리시오 경매에 나온 그 다빈치 1713년 스트라디바리인데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보는지 알려드릴게요. 비대칭이고 이 라인도 지금 비대칭이에요. 좌우가 좀 달라요. 이게 높이도 다르고 이런 걸 가지고 스트라디바리를 감별을 해요. 이게 왜 틀어지냐면은 당시에는 전등이 없었기 때문에 한쪽으로 창문으로 빛이 들어와서 그 빛이 회절되기 때문에 당시에는 반듯하다라고 인식을 했는데 지금 보면 이렇게 휘어져요, 살짝. 바흐 무반주 첼로 1번 중 프렐류드. 제일 특별한 것은 1999년도 뉴욕의 어떤 호텔에서 잃어버린 스테파노 스카람벨라 바이올린인데 그 뒷판 같은 경우 지금도 그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그 뒷판의 모양을 다 그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그 악기들을 머릿속에 얼마나 즐겁게 담고 있을 수 있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특히 도난당한 악기, 도난당한 활 같은 경우에는 사진이 있는 경우에는 거의 저 같은 취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전 세계에 되게 엄청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 다 머릿속에 있어요. 악기 제작은 종합예술의 영역이고 악기 감정은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필요로 하는 차원이 높은 분야입니다. 미적인 감각과 역사에 대한 지식과 함께 김정환 약사의 본업인 약학도 많은 도움이 된다는데요. 풍부한 인문학적 지식을 갖추고 사진과 그림 등 다양한 예술 분야를 취미로 즐기는 능력까지. 그가 가진 모든 것들이 어우러지면서 악기 감정 전문가로서 신뢰를 얻고 있답니다. 1억이나 2억짜리 악기를 빌릴 수가 있잖아요. 악기사로부터. 근데 사진을 찍어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택시 타고 가다 잃어버렸어요. 그랬을 경우 이제 사진이 올라요. 이렇게 아니면 이메일로 이게 정말 1억일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독일 1940년대 악기로 한 1000에서 2000 정도 갖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라고 견해를 주는 거죠. 처음에 칼라 바란스를 보는 거죠. 뒤에 배경을 봐서 화이트를 맞추고 그러면 아 이게 원래 색이 이렇게겠구나. 김정환 씨는 악기에 대한 정보를 나누기 위해서 인터넷에 첼로 카페를 만들었고 운영자로 활동해 왔는데요. 1,800여 명에 달하는 회원들과 함께 어려운 나라에 대한 재능 기부와 후원 활동도 펼치고 있습니다. 제가 의료봉사 다닐 때 갈 때 좀 물건이 좀 부족했어요. 이런 물건을 좀 주실 수 있냐 그랬더니 너무 많은 물건들이 저한테 왔고 그다음에 심지어는 2명이 저랑 같이 캄보디아에 가서 직접 봉사활동하고 애기들 첼로도 가르쳐주고 그렇게 돼서 그게 이제 첫 번째 이제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떤 분이 그럴 거면 재단을 만드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해서 시작을 했고요. 처음 재단의 목표는 50만 원이었어요. 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더 이상 학교를 다닐 수가 없게 되어서 우리가 1년간 학비가 50만 원 정도 되니까 우리가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러분이 만약에 50만 원이 안 채워지면 나머지 50만 원을 채워서 내가 채워서 그것을 이제 시작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뭐 50만 원이 문제가 아니라 뭐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 계속 돈이 채워지고 한 명을 지원한 게 아니라 2명, 3명 지원하고 학교를 지원하게 되고 캄보디아를 지원하게 되고 태국 지원하고 필리핀, 인도, 남아프리카 공화국, 네팔 여러 나라들을 이제 지원하게 된 거죠.
그는 의학 관련 특허를 보유한 연구자이기도 합니다. 신종플루 치료제에서 인유두종 바이러스를 제거할 수 있는 성분을 발견해 세계 최초로 특허를 낸 건데요. 신종플루에 걸려서 복용했던 타미플루가 손에 난 사막 위에 효과적인 것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연구였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살았던 사람으로 좀 남겨졌으면 좋겠다 이런 게 좀 있고요. 근데 아직까지도 저는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 도전하고 있기 때문에 결론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계속 결론이 바뀌잖아요, 삶이. 저는 지금 약사가 되기 위해서 미친 듯이 노력했는데 약사가 된 다음에 또 다른 것을 하고 있고, 지금은 어떻게 쓰든지 프랑스어를 공부해서 어떻게 쓰든지 또 프랑스에 나가서 활 공부를 하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고. 호기심과 노력이 더해지면 재능이 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싶은 마음이 깊어지면 세상을 따뜻하게 만드는 실천으로 이어집니다. 첼로의 선율처럼 자신의 삶도 아름답게 연주해온 김정환 약사. 그의 다음 발걸음은 또 어디로 향할지 기대해 볼까요? 소믈리에처럼 와인을 먹어보고 감정하듯이 악기의 상태를 보고 진품을 감별하는 김정환 씨. 친절하게 시민을 대하는 그의 일상에서도 첼로의 멜로디 같은 고요하고 편안함이 느껴지는데요. 최선을 다해 살았던 사람으로 남겨지고 싶다는 김정환 씨의 삶을 응원합니다. 누군가를 환대하는 마음으로 길모퉁이의 카페를 열고 최선을 다해 살고 싶은 마음으로 신약과 악기를 연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을 기인이라 불러야 할까요? 귀인이라 불러야 할까요? 이들의 선한 영향력처럼 여러분의 삶도 아름다워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전국에 보인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